내면의 성장을 넘어서 경제적인 부까지 이루어진 10억짜리 독서법 손승국 지음. 손승국 대학 문턱도 밟지 못한 검정고시 출신으로 해외 유학 없이 국내에서만 공부해서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가 되었다. 국내 최대의 행사에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인기 가이드로 일하다가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준 독서 경험에 매료되었다. 독서에 몰입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1년간 매일 15시간씩 책만 읽었다. 평생 독서만 하면서 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했고 독서법 관련 서적만 500권 이상 읽었다. 결과로 책 속에 흩뿌러진 정보를 나만의 체계적인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하는 독서 기록 시스템 자료화 독서법을 정립했다. 이 독서법을 실천하며 떠올린 아이디어로 월 1억이라는 경제적 성취까지 이뤄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독서를 중심으로 한 삶의 성장 경험을 나누고 있으며 지금 책으로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적이 있다. 성장 지침서. 참 대단한 노력까지 있군요. 내면의 성장을 넘어서 경제적 부까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체육시간이었다. 얼떨결에 친구들 사이에서 깨서 농구를 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잘 모르겠지만은 농구로 잦아든 친구들 사이에서 길을 주긴 힘들었다. 오기가 생겼다. 더 잘하고 싶었다. 그때쯤 겨울 방학이 시작이 되었다. 드래곤볼 만화에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수련장이 나온다. 외부 세계의 하루면은 이 방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선호공은 그 안에서 몇 년이고 수련해서 더욱 강해져서 나오곤 했다. 그 겨울방학이 나에게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었다. 손끝이 꽁꽁 얼어서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쉬지 않고 드리블을 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들어가자 나는 반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터닝포인트 전환점. 이 단어는 내 가슴을 뛰게 만든다. 농구 실력을 급상승시켰던 학생 시절의 그 전환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혼자서 하나에만 진정으로 매진할 때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고독의 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얻은 작은 깨달음은 또 머릿속 생각만으로 그쳤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후에 나이 20대는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시도들로 점철된 10년이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바로 전직했고 모든 행동의 결정은 돈이 냈다. 돈을 향한 무한한 욕망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은 29살이 막 되었을 때였다.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에 대입되는지 생각해 보았다. 내 삶의 의미는 뭘까? 결국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지는 몰랐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만큼 확신했다.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다. 정신과 시간의 방이 필요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1년간 모든 시간을 독서에 투자했다. 책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녔다. 겉모습은 단순했지만 내 정신 세계는 화려한 파티를 벌이듯이 시끌벅적했다. 때론 작은 원자의 세계를 탐험하기도 하고 넓은 우주를 유영하기도 했다. 책이 또 다른 책을 부르고 나는 그 초청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차례. 책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인생을 바꿔준 독서, 탁월한 독서가 들어 여기까지 독서 습관. 29월 1,000만 원을 벌던 일을 그만두고 독서를 시작했다. 2016년 20대의 마지막 봄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그동안 참아낸 고생을 포기할 정도 괜찮을까? 가이드 자격증을 따려고 중국어 문장을 거둔 나날이 떠올랐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중국어로 면접 시험을 보던 날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사 취직을 위해서 가이드 자격증을 따고 여러 회사의 이력을 서를 내려 다닌 일도 떠올랐습니다. 첫 손님을 받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환영 티켓을 들고 기다린 날도 생각이 났습니다.
술이 취해 일어나지 않는 관광객을 깨우기 위해서 30분 동안의 호텔 문을 두드리던 아침도 기억이 났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고생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만두는 게 맞는 걸까? 평생이 나를 후회하진 않을까? 회사 가는 동안에 온갖 생각들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내는 손길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고민하고 있었지만 제 몸은 그만두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이드 일을 완전히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딱 1년만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에 저를 더 갈고 닦으면 제가 있을 자리 하나쯤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오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막 신입 딱지를 뗄 참이었지만 후회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복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독서에만 푹 빠져보고 싶었습니다. 회사 선배들에게 걔는 대학에 가려고 당분간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선배들은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으려 한다고 사실대로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독서에 대한 제 갈급함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혼자만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중국어 가이드 일이었고 회사 선배들의 과한 사랑을 받으며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은 달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까지 벌었습니다. 수익만 보이는 그 당시에 제가 벌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었으니 일을 그만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들이 제 정신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고자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성공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지만은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이제는 터져나오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행복이라는 허상을 얻기 위해 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속에 눌러담아도 더 이상 눌러댈 공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가이드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역사의 문화에 대해서 잘 해설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책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책은 제가 알지 못하던 더 넓은 세계에서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또 책은 제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제가 행복하려면 어떤 길을 나가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새로운 깨달음 하나를 얻을 때마다 제 미래가 더 명료해지고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최소 1년 정도는 독서에만 빠져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던 공격 부분을 빨리 메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그만둔 것입니다. 마침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있었고 그걸 다 쓰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 일을 때려치우고 독서에만 몰두했습니다. 골방에서 책을 보다가 답답하면은 도서관이나 카페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모든 시간을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문학 해설에 집중해서 읽다가 서서히 다른 분야로 뻗어나갔습니다. 독서법, 글쓰기, 뇌과학, 우주과학, 종교, 철학 등 관심이 가는 분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그네대로 따라가면서 독서에 푹 빠졌습니다. 원래 1년을 계획하고 시작한 독서 여정이었는데 최근 이 길을 7년 동안 나아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목표와 꿈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새로운 동기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혀서 멈춰 있을 때 쓸 수 있는 지식과 기술도 가르쳐 주었고 책은 제게 스승이었고 길을 잃는 멘트였으며 힘들 때면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독서가의 초보 독서가의 초보 작가일 뿐인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가원한 사랑 덕분에 좋은 출판사와 연결될 수 있었고 책을 출간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지금의 저도 분명 쓸모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제가 변화를 거치며 나왔는지, 또 책에서 어떤 깨달음은 무엇이었는지 진솔하게 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책으로 인한 변화된 저의 7가지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책은 제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인지하도록 해주었고, 그것들을 이겨내어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바꿀 수 없는 저의 본질적인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희망.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저의 성취해준 독서 방법인 자료화 독서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력도 좋은 방법이 동무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을 옆에 두고 숟가락으로 땅을 파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해서는 10년을 노력해서 제거 전문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10년 노력도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료와 독서법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가 이룬 성취의 10분의 1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료와 독서법은 모든 직접 생산의 활동의 초석이 됩니다. 단순히 언젠가 아이디어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모아놓은 자료들을 뒤적이다 보면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을 운영할 때,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또 인간관계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에 저는 자료와 독서법이 부와 성공을 하는 최고의 독서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탁월한 독서가 들어 10가지 독서 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이 지정에서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 10편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 쳤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독서를 했는지,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1년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1년씩 늘어나더니 결국 7년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지식만 얻고자 했던 1년짜리 목표가 이제는 10년, 20년을 지속하고 얻고 싶은 큰 꿈으로 변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 돌아보니 제가 가까워지고 싶었던 목표에 훨씬 더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 직업 활동을 위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또 도움이 되는 여러 지혜들을 얻었습니다. 또 한 달 만에 1억 일어나는 수익을 올리면서 사업도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독서로 인해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30년은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제가 책을 전해드리는 독서법은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단언합니다. 이 독서법을 익히고 나면 효율과 성취감이 점점 더 커지고 인생을 바꾸는 수많은 지혜를 손쉽게 얻게 되실 겁니다. 저희의 수억의 성과들이 이제 막 지적 성장의 길을 출발하는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깨달음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책을 통해 내면의 행복과 외부의 결실을 얻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 제대한 내가 되고 싶어 책을 읽기로 했다. 책이 가져다준 7가지 삶의 변화. 책은 지식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더욱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7가지는 자기 탐구, 성장하는 태도로 전환, 인생의 새로운 방향 제시, 생각의 질 향상, 진로 탐구, 표현 능력 상승, 수익 성장. 독서를 시작할 때 미처 이런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책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더 크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책을 향한 이 마음은 평생 더 커지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5년 전에 혹은 3년 전에 현재 느끼고 있는 책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제 독서 능률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활동의 가치를 명확히 알 때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더라도 달리는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명확히 알아야 운동할 걸 바짝 매기 시작합니다. 책도 똑같습니다. 놀거리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책 읽기는 노력이 필요한 행위이기에 책이 주는 가치를 더욱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예전보다도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의 다양한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독서 열정이 독자님들에게도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파트 1을 썼습니다. 독자님들의 삶이 독서를 통해서 크게 변화하고 언젠가
또 다른 이에게 직접 느낀 녹서의 가치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나 자신을 직시하게 주었습니다. 20대 끝자락까지 저는 제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과를 더 잘 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찾을 때도 많은 사람과 자주 소통하는 일이 제게 제일 많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의 준비 끝에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외향적인 저에게 또 성경을 좋아하는 저에게 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꿈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일을 해보니 역시 가이드 일은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천성의 직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먹고 떠들고 웃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이 서툴러 힘들었지만 적응하기만 잘 넘기면 평생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가면은 갈수록 일이 저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과 끝없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객을 이끌고 며칠간 쉼없이 함께하는 것은 저를 너무 숨막히게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항상 개맑게 웃으려 노력했지만 제 속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호텔 침대에 누울 때면 또 내일이 금방 시작될까 두려웠습니다. 일가 중에 가장 행복하게 여기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변기에 맹하니 앉아있는 것이 저의 유일한 안식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아직 신입이기 때문에 가이드에 완전히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외국어 기술을 걸고 닦아 더 뛰어난 가이드가 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더 능숙하게 말하며 이렇게 되면은 손님들과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년 정도 책을 읽어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가이드 일이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향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반대의 인간이었습니다. 지적 사유를 좋아하고 고독한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탐구하는데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책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살아온 경험과 욕망, 기질 등을 분석해서 나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과 대화 나누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매던 저다운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에 오기가 바빴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지가 먼저 사람들과의 만남을 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런 저의 내향적인 모습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여겨봤던 것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잘 들어가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읽고 내향성이 짙은 제 모습을 인식했을 때 살짝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고독을 좋아하는 제 성향이 제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닐까 하고 고민했으니까요. 큰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말도 잘해야 하고 사람들도 잘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하는 것이 성향을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책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줬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개성을 개선하며 발전시킬 때 가장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번 행도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에서 남들을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이 가진 기질을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집중 투자해야 경쟁의 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을 추월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더욱 나다워짐으로써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제 덩어리를 여기던 저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진 내향성 속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관련 서적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전 케이나의 콰이어트 로고, 로리 헬거의 은근한 매력, 도리스 메르틴의 혼자가 편한 사람들과 같은 책을 읽으면서 외향성만이 최고의 자질이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조용하고
사역적인 삶 속에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 듣고 내 저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가진 장점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장점을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책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 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편하다고 믿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다워지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타인이 되려고 하면서요. 이제는 저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됐고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